자,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도 어, 정답은 쉽게 써가지고 많이들 맞췄는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는 한 문제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다 소중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문제 풀고 정답 맞췄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지문을 통해서 어, 정교한 독해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석을.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지만 분석은 내가 다 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듣고, 이 지문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분석된 또 해설 강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글 전반부에서는 타픽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단락 전개, 논리 전개, 즉 글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키워드든 타픽은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바꿔쓰기를 잘 잡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이 개념은, 자, rest on도 잘 나오죠 시험에. depend on, rely on 뜻도 있고, 어디에 기반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이 개념이 오버 투어리즘이 뭔지 좀 낯설고 생소하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 개념은 그 기반이 특별한 특정한 어떤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 생각,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겠죠. 이 뒷부분은 안 중요하니까 스치듯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굵은 부분만 내용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오버 투어리즘, 이게 이제 답이 같죠. 첫 문장만 읽었을 때는 오버 투어리즘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알겠죠. 이게 어떤 특정한 추정, 어떤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이나 장소들, 이 내용이죠. 내가 이거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그 영영사전 풀이를 갖다 놓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후 얘기고 당연히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둘 다, 즉 첫 번째 문제에서 둘 다라고 받을 수 있는 건 얘들밖에 없겠죠. 둘 다. 자, 또 이 표현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 칸트 지문, 작년 수능 34번 칸트 지문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C,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있죠.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의미 파악을 할 때는 그냥 비동사하고 똑같아요. 간주되다나 이다는 뭐가 달라. 아시겠죠? 이 둘 다 명확하게 정의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됐죠? 또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냐면, 자, 이 부분 잘 봐. 이것도 내 수업에서만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같은 자리 같은 의미, 이런 거 이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이런 걸 잘하란 말이야 얘들아. 기출문제 분석해 보면 이런 게 부지기수로 많다고. 강사들이 뭐 전혀 모르잖아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간주된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뭐 프레임이 씌워진다 그랬다가, 여기는 뭐 취급된다, 전부 헛소리다. 도는 거야, 도는 거. 어? 교수들이 그렇게 읽겠니? 아니다. 음. 교수 수준까지 가라는 게 아니지만 최대한 내가 가르쳐 주는 걸 잘 자기 걸로 소화를 하란 말이야.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면 내가 다 가르쳐 주잖아.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 그것도. 이 동네 학원 간다고 이걸 가르쳐 주니, 인강을 듣는다고 이걸 가르쳐 주냐? 유튜브에서 이걸 가르쳐 주길 하나?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잘 배우라고요. 자, 사람은, 자, 이 단어가 사전 찾으면 이 뜻인데요. 잘 봐. 여기서도 경계가 있는 사회적 행위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 내가 500번, 600번, 700번 얘기했잖아. 이게 지금 생략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아. 여기서 경계가 있는 사회적 행위자는 즉 다시 말해서라고 니들만 아는 거야 이런 거를. 강사도 아무도 몰라. 맨날 후치수식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이 글에서 말하는 경계가 있는 사회적 행위자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올바른 글읽기 방법이다 이 말이야. 즉 호스트 역할도 하고 게스트 역할도 하는 이해됐죠? 그게 바로 이 말하고 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사람은 그냥 게스트 역할도 하고 호스트 역할도 한다.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것만 내용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는 뜻이죠. 뭐 likewise도 있고, 그지? in the same way도 있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맥 안내어죠. 서로 다른 둘의 공통점을 언급할 때. 자,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이 노숙이 증가하고 있고 실업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increasing을 썼지만 여기서는 up을 썼죠.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 이것도 결국은 바꿔쓰기겠지. 자,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예측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 장소는 마찬가지로 뭐냐면 안정적인 컨테이너래. 이걸 이제 후치수식하면 명확한 경계 또는 한계를 가진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읽어도 돼. 장소는 안정적인 컨테이너인데 명확한 경계가 있다. 이렇게 읽으면은 위드는 아무런 뜻도 없는 거죠. 그냥 접속 전치사 역할만 하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따라서 자, 인과관계가 나왔죠. 자, 따라서 이런 이유로 장소는 투어리스트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결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붐비고 그 결과로 오버 투어리즘에 시달린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대부분 학생이나 강사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따라서잖아. 인과잖아. 그지? 이 문장하고 또 이 문장은 또 인과관계가 성립해. 그럼 잘 봐. 이 글에서 말하는 오버 투어리즘은 뭘 말하는 걸까? 그걸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독해 실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장소가 투어리스트들로 가득 차지. 그럼 여기 장소는 또 생략돼 있고 이 장소가 시달린다, 고통받는다. 이걸로. 그래서 결국은 오버 투어리즘은 뭘 바꿔 쓴 거야? 이걸 그대로 바꿔 쓰게 한 거다 이 말이야.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글에서 말하는 오버 투어리즘 이 타픽은 뭘 말해?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걸 말해.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 뭐 알아야 가르쳐 주지. 내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오버 투어리즘 반복되는 말이 지금 이거죠, 이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이제 포괄적으로서 일반적 진술이고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이겠죠.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니까 이해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벗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단 말이야. 역접하고 대조하고 구별하는 것 그것도 내가 최초로 공개했죠.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 그지? 다 알 거야 이제. 역접하고 대조하고 구별하는 것. 하지만 도대체 실제로 이게 이제 K 문법을 하면 이거 뭐라 하나 그거 뭐지 가 가주어 진주어 그거죠. 나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한 번씩 막 문법 용어를 말하려 그러면 오히려 막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이게 이제 뭐더라? 의미상이 좋은가 뭐 그거죠. 어.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사실상 뭘 의미하지? 어떤 한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지? 이게 이제 역접 쓰고 의문문을 던졌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Q&A 구조죠. question과 answer, 질문과 대답 구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타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했노, 내가 아까.
이게 같은 말 아이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잡았던 타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해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진짜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야. 도대체 장소가 오버 투어리즘 한다는 거, 사람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그게 뭘 말하는 거지? 그러면 대답은 어떤 장소에 사람이 오버 투어리즘 한다는 거,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 열나 많은 거, 바글바글한 거, 그거는 이런 거다. 그게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답변 문장. 이게 이제 타픽이고 이게 키워드가 된다 이 말이야. 정말이지 많은 예들이 있어. 이때 어트랙션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 이 단어 몰라요 그러면 이 문제 풀 자격도 없다. 이건 생 기초 단어야 기초. 고1 단어라고 고1 단어. 알겠죠?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 여기서는 places를 바꿔 썼다고 보면 되고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 이 장소에는 이것도 제한된 한계가 있게 된 헛소리 그만하고 형용사 명사 내가 늘 뒤집어쓰는 연습하라 그랬다. 이렇게 이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아무도. 하나 연습해 볼까요? 이거를 보통 애기들이나 영어 선생들이 전부 증가된 스트레스 그러잖아. 증가된 스트레스. 뒤집어서 한번 읽어봐. 뒤집어서. 뒤집어서 읽으면 뭐가 돼? 스트레스 증가가 되지. 스트레스의 증가 해도 되고 그냥 스트레스 증가 해도 되고 그지? 영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스트레스 증가 또는 스트레스의 증가를 영어로 쓰라 써봐라 말해봐라 그러면 전부 다 이 표현은 못 써. 맨날 전치사 뭐 over 아니면 in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쓴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표현 방식도 있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국 사람들은 애나 학생이나 스트레스 증가를 영어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못 쓴다고. 증가된 이게 어떻게 스트레스 증가지 이러고 있는 거야. 바보야 바보 완전히. 표현 방식이 이건 한국어 구조에 맞춘 거잖아. 증가된 스트레스는. 영어는 스트레스 증가, 우리말에 스트레스 증가를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쓰잖아. 더 이거 명사로도 쓰니까 the increase 원래 increase 다음에는 전치사 in을 쓴다. over를 쓰는 사람들도 많던데 정확하게 말하면 in이야. 이렇게 쓰잖아. 스트레스의 증가. 이것만 스트레스 증가, 스트레스의 증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된다고. 이걸 못 쓴다고. 강사들도. 돌아버릴 일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표현 위주의 학습을 안 해서 그래. 표현 위주의 학습을. 어? 아시겠죠? 이것도 용량 제한이야, 그냥. 아시겠지? 자, 이 관광 명소에는 용량, 다른 말로 하면 뭐 수용력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 뒷부분은 엔드는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스치듯 빠르게 읽고. 여기 이 단어만 알면 돼. 이거 공간 여지란 거. 공간 여지가 없다. 더 많은 방문객들을 이걸 제일 무식하게 읽으면 더 많은 방문객을 위한 아이고 내가 이래 번역했네. 뭐 이래도 되고 더 많은 방문객들을 받아들일 해도 되고 이해됐죠?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야. 전치사는 뜻을 만들어서 자 됐고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출제자들은 내가 칸트 지문 수도 없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 수능 34번 그거 왜 제대로 된 해설 강의가 단 하나도 없을까? 어? 그 이중부정을 못 잡아내잖아. 강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문장 해석이 어려우니까 막 문장에도 없는 이상한 상황을 끌어와가지고 뭐 살인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막 개소리 하고 있죠 진짜. 학생이 그거 시험장에서 그런 거 어떻게 떠올리냐고. 학생이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줘야지. 학생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이중부정을 잡아내라 이 말이야.
그 연습을 시켜야지. 여러 문장을 통해서. 참 답답한 일이죠. 쩔쩔매잖아. 뭐 그 문제 설명을 못해 그러고 쩔쩔매는 거야 그냥. 나 또 부정어고 리스트도 부정어죠. 그러니까 this is the case야 그냥. 이거 사실이야. 일부 몇몇 인간이 만든 컨스트럭션 건축물에서는 구조물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빨리 넘어가야지. 이해됐죠? 이 에펠타워에는 이 용량 제한이 있다. 사람들 받아들이는 그 제한이 있다 얘기죠. 자, however 이제 여기서부터 눈을 물끈 떠야 되겠죠. 그러나 자, 이 부분은 늘 안 중요하다 그랬어. 부사절, 전명구 이런 게 앞에 왔을 때 여기 정도까지만 읽으면 돼. 하지만 도시와 같은 그런 장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라 전체 이거 굳이 읽을 필요 없다. 빠르듯 스치듯이 읽으면 돼. 그리고 이거는 실전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해설 강의 보면 목적지라고 설명하는데 전부 도른 거다. 도른 거 전부 다. 모든 단어나 표현은 목적지로 설명하는데 모든 단어나 표현은 문맥으로 결정해야지. 지금 이 장소 개념의 단어들이 여기 나오면은 전부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거하고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 이 영어를 그렇게 문맥 파악도 못하는데 이 영어를 왜 가르치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응? 물론 나보다도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겠죠. 제아의 고수들이. 근데 너무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나는 좀 반대다 이 말이야. 그 애들 뭐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뭘 가르치냐 그럼 도대체 이 문제 풀면서 뭘 가르치냐고 이런 것도 못 가르치면은 어? 이런 것도 안 가르치면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어? 되지도 않는 직독직해만 하고 앉았고 뭐 바보도 아니고 아시겠죠? 이런 표현이 있다고 이게 목적지 호텔이냐? 목적지 스토어, 목적지 레스토랑이냐? 100% 그렇게 읽겠지. 이걸 목적지로 읽는 사람들은. 어? 이런 뜻도 있다 이 말이야. 설사 이거 몰랐더라도 이 글에서는 이걸 목적지로 읽으면 그거는 도른 놈이라고. 도른 놈. 이 목적지가 말이 되냐 문맥상 의미가. 도른 놈이라고. 어? 어휘력이 딸려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 몰랐다 치더라도 도른 놈이라고.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해하세요. 그건 도른 거 맞으니까. 뭘 가리키냐고 애들한테. 이것도 뭘 잡아내면 강사가. 분명히 애기들은 갑자기 목적지가 왜 나왔을까?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어? 애들이 모르고 궁금해하는 것만 가르쳐야지. 애기들 혼자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할 걸 1시간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지. 어? 이해됐죠? 자. 그런데 뭐 이런 city나 region이나 뭐 이런 country들이 프로모티드 되고 있는데 관광 명소들로 그리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희생을 당해서 이 말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중요한 건 주절이다 주절.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됐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문장. 즉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무도 못 잡아내죠. 직역하면 뭐 하냐고. 뭐 과도한 것, 비율이 안 맞는 것. 바보지 바보. 이 뭘 바꿀 수 있겠냐 당연히. 이거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응? 뭘 바꿔 썼겠니? 바꿔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타픽이나 키워드를 바꿔 쓴다 이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뭘 바꿔 썼겠어요 이게? 당연히 이거겠죠. 이거, 이거.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야. 이거 아는 거. 그래서 이게 공부할 게 많아 의외로. 아시겠죠? 대충 감으로 정답은 쓰겠지만 대충 감으로 이거다 이 말이야. 오버투어리즘. 사람이 많은 거, 가득 차 있는 거, 붐비는 거. 이것은 상황은 더 복잡해.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붐빈다는 거 그거 상대적이야. 즉 다시 말해서 기타 여러 측면들과 관련이 있어. 물리적인 카파시티보다는 비교 대조는 늘 핵심일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어떤 장소에 사람이 많다는 거, 가득 찬다는 거, 붐빈다는 거, 오버투어리즘 한다는 게 그게 도대체 뭔데? 실제로 상황은 더 복잡해.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붐빈다는 거 이거 상대적이고 이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타픽은 의문문으로서 이거였고 키워드는 이거였다.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정답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오답은 늘 지문 속에 있는 단어나 표현을 이용해서 얍삽하게 만든다. 학생들한테는 친절하게 이해되기 쉽게. 하지만 정답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비호적 함축적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1번 봅시다. 이거는 들어있지만 미친 거죠. 해결책 미친 거지. 2번은 이걸 또 인기 있는 목적지 미친 거라니까 진짜. 그렇게 해설하는 거 내가 봤다고. 내가 요즘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 보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원래는 내가 보지도 않았다니까. 내가 이 유튜브에 강의 올리면서 어?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했겠구나.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질렀겠구나 싶었으면 내가 생각한 게 거의 다 맞아 그냥. 어? 뭘 바꿔 썼겠니? 아까 attractions 이해됐죠? 이거죠 이거. 관광지가 방문객들을 무엇이 이 장소를 attractive하게 만드는 미친 거죠. 이게 있어야 돼. 그 다음 이것도 같은 말이죠. tourist attraction은 오버 투어리즘의 위너냐 루저냐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완전 미친 거지 그냥. 그 다음에 4번은 오버 투어리즘의 심각성 상상했던 것보다 미친 거라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답은 타픽이나 키워드를 뺀다 이 말이야. 타픽이나 키워드 빼고 만들고. 이거는 타픽은 있지만 키워드가 없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 미친 헛소리로 만들던가. 아시겠죠? 5번 over tourism not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단지 사람이나 places 장소와 관련된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순간 이해 안 되더라도 1, 2, 3, 4가 완전 미친 거니까 순간 이해 안 돼도 이걸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시험장에서 배짱 좋게 오답 제거법으로. 굳이 뭐 이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야? 복잡하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상대적이고 여러 다른 측면도 있다 이 말이겠지. 그걸 바꿔 썼잖아. 이걸 바꿔 썼잖아. 이렇게.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학생이 여기까지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 그리고 내가 늘 얘기했잖아. 학생은 5번이 순간 이해 안 돼도 괜찮다니까? 1, 2, 3, 4가 완전 미친 거다, 이거. 도는 거다.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 시험 볼 때는. 아시겠죠? 거기까지가 학생 실력이라고. 물론, 처음에 이해 안 됐던 표현을 자꾸 이제 평소에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아주 막 이해 안 되게, 어? 은유적 표현을 써버리면 연습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나도 그래, 나도. 나는 니들보다 수만 배 더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나도 보자마자 이해가 안 되는 선지가 보이는데, 애들이 내가 볼 때는 어려워,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된다, 이 말이야. 다른 기출문제 풀 때도.
아시겠지? 궁금해하면 내가 설명은 하겠지만 몰라도 돼. 궁금하지 않아도 돼. 제낄 수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걸 제낄 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 지문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복습해야 될 게. 이런 거 바꿔쓰기, 아이 뭐야? 이거 같은 자리 같은 의미. 이렇게 정밀하게 어디 갔노? 이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걸 바꿔 썼다는 거. 이런 걸 잡아내는 연습을 잘해야 돼. 바꿔쓰기 연습을. 아시겠죠? 어. 이 부분은 뭐 영양사전 애민데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양 그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 룸이라는 단어가 이 뜻이 있다는 거는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했지만 다른 문제 풀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31번 빈칸 완성 31번 문제에는 이 선지에 주어진다. 1, 2, 3, 4, 5번에 아시겠죠? 자 고생했고 잘 복습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